여러분, 여름 끝자락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바로 모기 감염병 주의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기를 단순히 귀찮고 가려운 벌레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모기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의 매개체입니다. 저는 68살 감염병 전문의 박동수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뼈아픈 장면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환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작은 모기 한 방에 제 건강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미 수백 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매년 환자 수는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5월에서 10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시니어분들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염되면 단순 발열이나 몸살을 넘어서 중증 질환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0살 여성 환자가 그랬습니다. 처음엔 더위 먹은 줄 알고 며칠을 버티셨는데 결국 쓰러져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말라리아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으며 그분은 제 손을 붙잡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목이 물렸다고 이렇게까지 아플 수 있는 건가요? 더 무서운 건 일본 내염입니다. 증상도 거의 없다가 갑자기 찾아와 고열, 두통,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게 합니다. 치료제도 없습니다. 회복하더라도 절반 가까운 환자가 평생 신경계 합병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걷는 게 힘들어지고 기억이 사라지고 말조차 어눌해집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사 방법, 완벽한 생활 속 모기 차단법,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까지 구체적인 대처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신다면 올 여름은 단순히 더위를 넘기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끝까지 지켜낸 여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라리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라리아는 흔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걸리는 병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매년 여름이면 빠지지 않고 보고됩니다. 올해만 해도 이미 4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매년 200에서 3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박 선생, 왜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후 변화와 생활 환경 변화 때문입니다. 장마와 폭염이 지나가면 모기 서식지가 급격히 늘어나고 밤낮의 기온차로 모기의 활동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도심 외곽이나 농촌 지역에는 여전히 고인 물, 논밭, 풀숲이 많아서 말라리아 모기가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시니어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발열과 오한, 두통이 나타나도 며칠 쉬면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상이 훨씬 심하게 나타나고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큽니다. 혈액 속에 기생충이 퍼지면 빈혈, 간 기능 이상, 신장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80살 여성 환자 한 분이 기억납니다. 시골에서 생활하시던 분인데 처음엔 감기 몸살이라 여기고 해열제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되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말라리아.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있어 당장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냥 더위 먹은 줄 알았는데 죽을 뻔했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라리아의 초기 증상은 감기와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열이 나고 오한이 오고 두통과 근육통이 동반됩니다. 시니어분들은 흔히 나이 들어서 몸이 으슬으슬한 거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방심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보건소에서 무료 말라리아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의원에서도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검사 자체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고 넘기다가 병이 깊어진 후에야 뒤늦게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모기는 작은 곤충에 불과하지만 그 한 번의 물림이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조기 진단과 치료만 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특히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열이 나면 먼저 검사부터 하라.
시니어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예전만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일본 뇌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라리아도 무섭지만 사실 일본 뇌염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뇌염은 작은 빨간 진모기라는 모기에 의해 전파됩니다. 이 모기 자체는 작고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한번 물리면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환자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17명, 2024년에는 21명. 숫자만 보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발병하면 그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잠복기는 보통 5일에서 15일 정도입니다. 이 기간에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고열과 두통, 어지럼증, 구토가 몰려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흐려지고 경련이 일어나며 혼수 상태로까지 이어집니다. 살아나더라도 환자의 30에서 50%는 신경계 합병증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걷는 법을 잊거나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기억력이 떨어져 가족조차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그분은 며칠간 몸살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고 버티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본 뇌염.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로는 말이 느려지고 기억이 자꾸 끊겨서 일상생활이 무척 불편해졌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모기 좀 물린 건데 우리 가족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일본 뇌염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그래도 치료제가 있고 빨리 발견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뇌염은 걸리고 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이 전부이고 예방이 곧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백신 접종입니다. 일본 뇌염 백신은 생후 12개월부터 12세까지는 반드시 국가 예방접종으로 완료해야 하고 성인의 경우에도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거나 자주 노출되는 분이라면 접종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들 중 예방접종을 제대로 받은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릴 때 맞았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백신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 접종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모기 자체를 피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일본 뇌염은 특정 모기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저녁에 야외 활동을 줄이고 긴팔긴 바지를 입고 창문 방충망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강조합니다. 일본 뇌염은 환자 수가 많지 않다고 해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발병한 순간 그 피해는 숫자가 아닌 개인의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걷고 말하고 기억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너지는 병. 그게 바로 일본 뇌염입니다. 저는 환자 가족들이 흘린 눈물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일본 뇌염은 절대로 경험하지 마십시오. 백신과 생활 습관으로 반드시 예방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기 감염병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애초에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 하지만 뻔한 방법 말고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핵심 5가지 차단법만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인 물 없애기. 모기의 번식지는 언제나 물입니다. 화분 밑받침, 베란다 구석대야, 빗물 고인 마당. 이런 곳이 방치되면 일주일 만에 수백 마리 모기가 태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환자 한 분은 마당 구석 고무 대야를 비우지 않아 가족 모두가 모기에 시달렸고 결국 본인까지 말라리아에 걸려 입원하셨습니다. 작은 고인 물 하나가 큰 병을 불러온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선풍기 활용하기. 모기는 바람에 약합니다. 우리 집 거실이나 베란다에서 선풍기를 켜두는 것만으로도 모기의 접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더위도 식히고 모기도 막는 일석이조 방법이지요.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면 그게 효과가 있나요? 하고 놀라시는데 실제로 연구에서도 입증된 방법입니다. 셋째, 밝은 옷 입기. 모기는 검정 남색 같은 어두운 색에 잘 끌립니다. 반대로 흰색, 연한 파스텔 계열의 옷을 입으면 물릴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같은 공원에서 산책해도 옷색 하나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름 저녁 외출 시 옷 색깔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넷째, 허브향 활용하기. 모기는 특정 향을 싫어합니다. 레몬그라스, 라벤더, 페퍼민트, 로즈마리 같은 허브가 대표적입니다. 화분을 키우거나 에센셜 오일을 희석해 방에 두면 집안 공기가 상쾌해지고 동시에 모기가 멀리합니다. 제가 권해드린 어르신들 중에는 베란다에 로즈마리를 키우고 난 뒤 모기 개체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다섯째, 음식 음주 조절하기. 술이나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땀에서 특정 냄새가 나 모기를 더 끌어들입니다. 여름철 술자리 이후 유독 모기에 잘 물린 경험 있으시죠?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겐 술과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도 이롭고 모기에도 덜 물리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5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고인 물 없애기, 선풍기 활용, 밝은 옷 입기, 허브향, 음식 음주 조절.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모기 감염병으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큰 병을 막는 길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 꼭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병은 걸리기 전에 막는 게 가장 확실한 치료다. 말라리아와 일본 뇌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라리아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환자들이 너무 늦게 병원을 찾는다는 점입니다. 그냥 더위 먹은 것 같다, 며칠 쉬면 낫겠지 하고 버티다가는 병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보건소 무료 검사입니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말라리아 혈액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소량 채취해 기생충 여부를 확인하는데 30분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십니다. 검사도 돈이 들지 않을까? 하고 미루시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검사이니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뇌염입니다. 일본 뇌염은 아쉽게도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곧 생명줄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예방접종 일정은 생후 12개월부터 12세까지 반드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인과 시니어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야외 활동이 잦은 분들은 노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는 어릴 때 백신을 맞았으니 괜찮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백신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져 백신 효과가 빨리 줄어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추가 접종을 권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보건소 무료 혈액 검사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일본 뇌염 예방 백신 접종 예방이 곧 유일한 치료.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모기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주민에게 무료 기피제를 나눠주거나 예방 교육을 열기도 합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건강검사를 받은 게 언제입니까? 모기를 통한 감염병도 결국은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건소 무료 검사, 예방 백신 접종. 2가지만 기억하셔도 올여름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모기 감염병과 관련해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늘 많이 먹으니까 모기 안 물려요. 소주 한잔 하면 모기가 절대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모두 잘못된 믿음입니다. 실제로 마늘이나 술이 모기를 막아준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면 체온이 올라가고 땀과 체취가 강해져서 모기가 더 달려듭니다. 즉, 예방은커녕 위험을 높이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는 여름에 술 마시면 모기 안 온다는 속설을 믿고 매일 소주를 드셨다가 결국 말라리아에 걸려 큰 고생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민간요법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군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모기가 안 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역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피부에서 나는 냄새가 변해 일시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모기 감염병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결론은 하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다가는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약을 복용하는 시니어분들의 특수 위험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중 상당수가 고혈압약, 당뇨약, 혈액 희석제인 아스피린, 와파린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약을 복용하는 상태에서 모기에 감염되면 증상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면 모기에 물렸을 때 출혈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또 말라리아에 걸렸을 경우 간이나 신장의 부담이 커져 약물 부작용이 겹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고혈압약을 오래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단순 발열로 시작했는데 말라리아가 겹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간 수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일반 환자보다 회복이 훨씬 더디고 치료 과정도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은 모기 물림이라도 약을 먹는 시니어는 훨씬 더 위험하다. 즉, 젊은 사람보다 훨씬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점검해 보시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혈압약, 당뇨약, 혈액 희석제 이 중 하나라도 드시고 있다면 모기 감염병에 걸렸을 때 회복이 훨씬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방이 최선인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요법은 믿지 마십시오. 마늘, 술, 영양제로는 모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복용 중인 약을 꼭 고려하십시오. 약을 드시는 분일수록 모기 감염병은 더 위험합니다. 따라서 시니어분들은 2배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여름만 지나면 모기 걱정이 끝났는데 요즘은 가을까지도 모기가 설치더라.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도 9월, 10월에 모기 물린 뒤 감염병에 걸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답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7월, 8월 2달만 잘 넘기면 모기 위험이 줄어들었지만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모기 활동 기간이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봄이 빨리 오고 가을이 늦게 끝나니 모기가 5월부터 10월, 심지어는 11월 초까지도 살아남는 겁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도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사시는 70대 농부 한 분은 10월 초순에 말라리아에 걸리셨습니다. 본인은 이제 모기철은 끝났다고 안심하고 논밭에서 일하다가 오히려 늦가을에 병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입원 치료를 받으셨죠. 이처럼 기후변화는 모기의 생태주기 자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전에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만 보던 새로운 모기종들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흰줄순모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모기는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같은 질환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던 병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니어분들이 특히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경험에 비춰 여름만 지나면 괜찮다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9월, 10월에도 말라리아와 일본 뇌염 환자가 보고되고 있고 그 시기에 병원을 찾는 시니어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후변화는 모기를 더 오래, 더 강하게 만든다. 즉, 여름이 끝났다고 방심하는 순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10월까지도 모기 차단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방충망, 기피제, 고인물 제거 같은 기본 수칙은 가을에도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정보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실제로 매주 감염병 발생 현황을 발표합니다. 이제 가을이니 괜찮다가 아니라 실제 환자 수를 보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셋째, 해외여행이나 성묘, 야외 활동이 잦은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모기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기는 작은 곤충에 불과하지만 기후변화와 결합하면 계절을 넘어서는 위협으로 바뀝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단순합니다. 올해는 10월까지, 내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계절이 아니라 실제 위험 신호를 보고 행동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은 모기 한 마리가 옮기는 병, 말라리아와 일본 뇌염. 단순한 발열이나 몸살로 착각하기 쉽지만 시니어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뇌염은 치료제조차 없고 회복하더라도
절반 가까운 환자가 신경계 합병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보건소 무료 검사로 말라리아를 조기 발견한다. 둘째, 예방 백신 접종으로 일본 내염을 막는다. 셋째, 생활 속 습관을 지켜 모기 물림 자체를 최소화한다. 넷째, 기후 변화에 따라 모기 활동 기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을에도 방심하지 않는다. 제가 오늘 여러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게는 그런 일 없겠지 하는 방심이 결국 병으로 이어졌고 그 고통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받았습니다. 반대로 검사 한번 받아볼까? 예방접종을 챙겨야겠다 하고 작은 결심을 한 분들은 가볍게 넘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모기는 작지만 대비는 크다. 모기를 가볍게 보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바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고 저 박동수가 계속해서 유익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모기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다거나 내가 쓰는 예방법은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른 시니어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 그리고 안전한 가을을 기원합니다. 저는 다시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